안녕하세요. 미국 LA의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종종 하던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이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책상에다 놓은 게 벌써 몇 달이 지난 논문인데요. 작년 10월 2023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자, 이 란셋에 작년 10월 달에 이 나온 논문이 뭐였냐면 이형 당뇨 환자들의 기대 수명에 대해서 통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형 당뇨 환자분들이 기대 수명에 대해서 5, 6년 전쯤에 방송한 게 있는데요. 그때는 캐나다의 사람들 중에서 당뇨가 있은 사람들이 거의 15년 정도 빨리 사망을 한다라는 보고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작년에 란셋에 실린 이 논문은 19개의 선진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수집한 건데요. 총 97개의 임상 통계 자료 논문을 바탕으로 통계 조사를 한 것을 발표한 건데요. 이 97개의 임상 실험에서 총 모니터된 환자의 수가 151만 명이고, 관찰 기간은 그 한 사람당 1년을 관찰했다면 그거를 one person year라고 하는데, 151만 person year라고 하고, 만약에 151만 명을 2년을 했다면 302만 person year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 관찰 기간을 다 합쳐보니 2300만 년의 시간을 계산을 한 건데요. 이 통계를 계산을 해서 미국 사람들을 적용을 할 때 30세 진단을 받은 당뇨 환자는 14년 더 빨리 사망을 하더라. 당뇨를 40세에 진단을 받으면 10년 더 빨리 사망, 그리고 50세에 진단을 받으면 6년 더 빨리 사망을 하더라 라는 통계 자료입니다. 자, 당연히 당뇨를 나중에 진단을 받으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더 적고, 그러다 보니 원래의 기대 수명보다 더 빨리 죽는 연두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당뇨 때문에 10년 더 빨리 죽습니다. 14년 더 빨리 죽습니다. 이런 말 하면 신경질 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경질 내려고 통계 조사를 하진 않잖아요.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통계 자료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료를 보고 그러면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의 통계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 통계에 있는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당뇨 치료와 당뇨의 합병증 치료가 필요한데요. 당뇨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혈당을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당화혈색소 아니면 당화혈색소가 아니더라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모든 합병증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가장 큰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어떻게 당뇨를 조절했느냐입니다. 식생활을 관리하고 운동을 한 것이 당뇨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혈당을 내리고 혈당 관리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 당뇨를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어떤 걸로 했을 때 더 좋냐 할 때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나의 식생활과 운동을 해서 똑같이 내렸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약을 어떻게 써서 내렸느냐도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글리비라이드 같은 설포닐 유리아 계열만 막 써가지고 혈당을 내렸다면 그 사람의 생존율은 별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학회에서 약을 어떤 순서로 쓰는 게 좋다라고 어느 정도의 지침서를 만드는 이유가, 그 통계는 이렇게 했을 때 합병증이 적고 심혈관 질환을 줄어들 수 있거나 환자의 생존율이 좋아진다 해서 그 순서를 매기게 되는데요. 자, 환자의 상황이 다 각기 다르고 합병증이 다 각기 다르다 보니 모든 당뇨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순서를 1, 2, 3, 4 해서 매겨서 요 순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맞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좋은 거는 순서를 어느 정도 매긴 게, 첫 번째는 메폴민. 약의 효과는 적지만 이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생존율이 늘어났다 해서 메폴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었던 분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콩팥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이렇게 해서 SGLT2 이니비터를 쓰고, 이런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쓰는데, 만약에 이런 합병증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탄수화물, 특히 밥을 많이 먹는 분이라면 그 흡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아칼보스라는 약을 쓸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대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좀 핫하게 이슈가 된 약들 중에 두 가지가 이제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주사약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그런 식으로 약을 어떻게 순서대로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당뇨를 조절을 했어도 환자의 결과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당뇨로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 콩팥병이 많이 생기고 50%에서 51%가 당뇨 때문에 말기신부전이 돼서 투석을 한다고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 당뇨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는 콩팥, 심혈관 질환의 관리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것이 조금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덜 중요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자신의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을 쓰든 먹는 걸 줄이든 운동을 하든 일단 혈당이 조절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혈당을 조절했을 때 식사를 조절하거나 운동을 했을 때 조절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도 중요하지만 식생활 관리와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